15년 전, 유전자 조작을 통해 태아의 유전 질환을 제거하는 시술법이 개발됐다. 박성호 박사가 이끈 이 연구에 전 세계가 주목했다. 연구는 빠르게 동물 실험을 거쳐 임상 실험으로 나아갔다. 유전 질환을 가진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80% 이상이었던 예비 산모들은 작은 희망을 품고 실험에 응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실험을 통해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건강했다. 세상은 위대한 업적을 남긴 박성호 박사를 징송했다. 실험 성공으로 모두가 행복해하는 가운데 핵심 기술을 개발했던 자영은 홀로 두려웠다. 이 연구가 실패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산모가 낳은 아이들은 꼭 쌍둥이로 태어났고 그들 중 한 명은 한쪽이 부작용까지 모조리 가져간 듯 심각한 유전병을 지닌 채 태어났다. 박성호 박사는 유전병을 지닌 아이들은 숨기고 성공한 아이들만 세상에 내보였다. 그리고 자영에게 실패한 아이들을 버리라 지시했다. 태어난 순서에 따라 제로, 원, 투라고 부르던 아이들은 자영에겐 실험용 샘플이나 다름없이 느껴졌다. 아이들을 폐기물 처리장에 던지려는 순간이었다. 제로가 울음을 터뜨렸다. 분명 깨어날 수 없도록 약으로 재웠는데 아이는 제 죽음을 알기라도 하듯 자지러지게 울었다. 맞다. 생명이었다. 아이들이었다. 자신이 하려던 일이 얼마나 끔찍한 짓이었는지 깨달은 자영은 아이들을 살리기로 결심한다. 그렇게 살아난 제로, 원, 투는 삼봉시 판자촌에서 15년째 함께 살았다. 아이들은 자신이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몰랐다. 그저 지루하면 쥐를 잡았고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는 상상을 했다. 그래도 견딜 수 있었다. 셋이 함께였으니까. 자영은 늘 무언가에 쫓기듯 왔다가 사라졌고 최소한의 도움만 주고 갔다. 일주일치 약이랑 인슐린이야. 아이들은 자영을 마더라고 불렀다. 5년 전, 자영은 제로만 따로 불러 은밀히 말했다. 너희들은 세상에 환영받지 못할 돌연변이야. 그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면 안 돼. 이 골방에만 있어야 해. 원은 심각한 백색증으로 햇빛을 견딜 수 없어 온몸을 꽁꽁 싸매야만 밖을 돌아다닐 수 있었다. 당뇨병을 앓는 투는 인슐린을 맞지 않으면 일주일도 견딜 수 없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건강했던 제로는 자신이 둘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도둑질도 마다하지 않았다. 자영이 오기로 한 날이 한참 지나도 오지 않자 제로가 원투의 생계를 책임졌다. 투의 다리를 주물러 주던 원이 제로에게 물었다. 제로, 마더는 왜 이렇게 안 와? 나도 몰라. 자영은 단 한 번도 오겠다고 한 날을 어긴 적이 없었다. 그런 자영이 열흘째 집에 오지 않고 있었다. 아이들은 점점 불안해졌다. 제로는 자영을 찾아가야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며 까무룩 잠이 들었다. 그날 새벽, 원이 다급한 목소리로 제로를 깨웠다. 제로, 투가 이상해. 투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더 이상 남아있는 인슐린이 없었다. 제로는 다급히 집을 나와 택시를 잡았다. 아저씨, 세운 의료단지요. 빨리요. 세운 의료단지는 바로 자영의 직장이었다. 자영은 위급할 때 연락하라며 그곳을 알려주면서도 절대 찾아와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대로 투를 죽게 내버려둘 수 없었다. 서류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투가 인슐린을 받을 방법은 자영뿐이었다. 그 시각 자영은 세운 의료단지에 갇혀 있었다. 박성호 박사의 수족인 윤철은 자영이 아이들을 빼돌린 사실을 알고 그녀를 협박했다. 애들 어디에 숨겼어? 말했잖아. 아이들은 새 부모와 잘 살고 있다고. 자영아, 널 죽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나 본데 내 인내심 시험하지 마. 계속된 윤철의 협박에 자영이 포기한 듯 말했다. 박사님을 뵙고 직접 말씀드릴게. 그 말에 윤철이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뒤를 돌자 자영은 숨겨뒀던 마취 주사를 꺼내 윤철의 목덜미에 꽂았다. 그리고 그의 주머니에서 차키를 훔쳐 달아났다. 윤철이 깨어나기 전에 먼저 아이들에게 가야 했다. 세운 의료단지를 빠져나가던 자영은 길가에서 익숙한 실루엣을 보고 차를 세웠다. 그곳에는 다름 아닌 제로가 서 있었다. 제로는 엉망이 된 자영을 보고 놀라 다가갔다. 마더, 다쳤어요? 너 왜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 죄송해요. 그치만 투가...
자영은 그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이해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건네며 말했다. 이 가방 안에 보름치의 인슐린이 있어. 가지고 가. 그리고 원투와 함께 당장 판자촌을 떠나도록 해. 이대로 있다간 너희 모두 죽어. 제로는 자신을 밀어내는 자영에게 소리를 질렀다. 마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 엄마에게 가. 누군지 알지? 얼마 전에 유전자 검사지를 보냈어. 그걸 보면 네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예 무시하지는 못할 거야. 골방에 도착한 제로는 투에게 인슐린 주사를 투여하고 원과 투를 데리고 집을 나섰다. 제로, 마더는 왜 안 온대?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여기서 도망치는 게 먼저야. 셋은 삼봉시 외곽 허름한 주택가로 향했다. 그곳에 제로 친엄마의 떡볶이 가게가 있었다. 제로는 혼자 분식집 건너 벤치에 앉아 가게를 살폈다. 술에 취해 분식집으로 들어가는 남자가 보였다. 남자가 들어가고 얼마 뒤 식기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고함이 들렸다. 이놈의 여편네가 내가 돈 놓고 가라고 했지? 없어.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어. 남자가 여자의 뺨을 후려갈기려는 순간 제로가 들어와 남자의 멱살을 잡고 말했다. 또 얼씬거리면 다음번엔 두 다리를 부러뜨려 줄게요. 저 아줌마한테 받을 게 있는 건 그쪽이 아니라 나예요. 알아들었어요? 제로가 손을 놓자 남자는 잽싸게 도망쳤다. 그 자리를 벗어나려던 제로를 여자가 붙잡았다. 가끔 벤치에 앉아서 나를 쳐다보던 애 맞지? 네가 혹시... 2022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진 스토리 작가 공모전.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새 아이의 처절한 생존기. 디 피플.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